선생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필요한 의사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답이 됐냐? 구급차에 실린 응급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다 이송이 지연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연 16,000건.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 외과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이게 다 의료 수가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의료 수가는 과연 무엇일까? 같은 의과대학 동기로 만나 가장 친한 사이가 된 두 사람. 각각 안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두 사람은 각자의 목표를 안고 안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에 취업한다. 아침 9시에 출근한 안과 의사는 오늘 2건의 라식 수술이 잡혀 있다. 수술 한 건당 소요 시간은 평균 20분, 진료비는 건당 221만 원. 그렇게 1년을 일한 결과 안과 의사는 병원으로부터 연봉 3억 8,918만 원을 번 것이다. 같은 대학 동기,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어떨까? 출근하자마자 대기 중인 환자들을 빠르게 보기 위해선 쉴 틈이 없다. 아이 한 명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분. 한 명 진료 시 책정된 진료비가 10,000원이 조금 넘기에 병원에선 환자를 많이 받는 것으로 수지타산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월치 않다. 수월한 진찰을 위한 사탕 공세부터 맘카페에 올라오는 엄마들의 매서운 평가까지 감내해야 한다. 그렇게 1억 3,474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소아과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같은 의대를 나온 의사지만 너무나 다른 삶. 내, 외, 산, 소 약칭해서 하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고 생명체로서 어쨌든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얘기하겠죠. 내외산소의 진료비는 이 의료 수가에 따라 대부분 정해져 있다. 만약 감기에 걸려 병원에 방문했다면 약 10,000원 정도의 진료비가 책정되고 환자는 평균 3,000원 내외의 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한다. 필수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의료 행위. 우리나라는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매겨진 수가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급여 수가라고 하고 모든 대부분의 필수 의료는 그런 급여 수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의료 행위,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필수 의료 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과와는 달리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대부분의 수술과 시술은 수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즉 정해진 가격 없이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르고 지역에 따라 병원 시설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쉽게 말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그 결정은 병원이나 의사가 한다. 그 인기과라고 하는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의료보험만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면은 5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렌즈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좀 더 고급, 기능이 많고 좋은 걸로 하게 되면 본인이 200만 원을 더 내고도 기꺼이 받겠다.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게 되거든요. 근데 소아과에는 아기들을 상대로 무슨 CT 하나 찍기도 어렵고 피검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최소한만 하게 될 거고 약도 아기들은 조금밖에 안 쓰잖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는 경쟁이 치열하고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는 항상 미달이다. 대학병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외과 계열은 수술을 해도 적자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뇌종양 환자 입원해서 그 환자를 검사하고 수술 준비하고 하는데 전공의, 전문의,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의사 여러 분들이 관여를 하고요. 막상 수술방에 들어가면 수술방을 관리하는 서큘레이팅 간호사, 순환 간호사라고 있고 보조 수술방에 직접 들어오는 수술 간호사, 그다음에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사, 그다음에 마취과 전문의, 마취과 간호사, 마취과 전공의,
또 신경외과 수술, 뇌수술은 보통 이제 2-3명이 하는데요. 수술자와 조수, 또 뭐 임상조교수, 그다음에 전공의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중을 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이 끝나면 중환자실에 가면 중환자실에 또 간호사들이 다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즉 원가가 많이 드는데 이에 비해서 책정된 수가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병원은 필수 의료에 손을 댈수록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의사들은 기피하고 최종적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온다. 때문에 환자들이 충분한 필수 의료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다. 1970년 수가 도입 이후 지속된 논쟁들.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수가 때문에 수가를 올리기 위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큰 변화를 이루진 못했다. 그런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정부는 필수 의료 붕괴 상황에서 급한 대로 무려 10조 원을 투입하고 필수 의료 소외를 낳은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 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깊이 분야와 심내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 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심내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 의료에 핀셋 보상 방식으로 차질 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난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와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에 총 5조 원 이상을 보상하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의 분야에는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10조를 지원한다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온다는 걸까?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시선을 피할 순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국고 지원이 늘어나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필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국고 지원 규모를 늘린다면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출을 늘리면 또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고 수입을 늘린다는 건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또 인상해서 올린다고 하면 이 서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불필요한 곳을 줄이는 대책과 함께 방식들도 함께 제안이 된다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